안녕하세요. 김정호의 경제TV. 오늘은 1월 11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홍콩과 마찬가지로 대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들이 중국에 굴복하고 나면 우리에게도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라고 하는 압력이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요즘에 대만 청년들이 홍콩 사태를 보면서 대만의 주권을 지키는 쪽으로 태도가 많이 바뀐 듯합니다. 1월 11일 총통 선거에 나오는 중요한 두 후보는 첫째는 현재 총통인 차이잉웬 민진당 소속이죠. 그 한자 이름을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최영문이더군요. 자, 이분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까오슝의 시장인 한국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한국유. 우리말로 읽으니까 한국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한류가 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. 네.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중국에 대한 태도입니다. 양안 관계라고 하죠. 대만에서는. 자, 대만을 독립국가로 본다. 그리고 앞으로도 독립을 유지할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차이잉웬, 즉 민진당의 입장이고요. 반면에 한국위 국민당의 입장은 대만과 중국 본토는 모두 중국의 일부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게 국민당의 입장이기도 하고요.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. 국민당과 민진당이 있잖아요. 국민당은 1949년에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한테 패해가지고 대만으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대만을 일종의 점령하듯이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. 그 사람들이 중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국민당이고요. 상당 기간 오랜 동안 대만을 통치했었죠. 이 사람들은 중국 본토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중국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. 반면에 이 민진당, 차이잉웬 총통의 이 당은 본성인들, 즉 1949년 이전부터 대만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고요. 그래서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. 물론 이 사람들도 대부분은 한족들이에요. 원래 대만에 살고 있던 그야말로 원주민들은 정말 별로 없고요. 다 한족들이지만 다만 1949년 이전에 들어왔느냐, 즉 명나라, 청나라 때 들어왔느냐, 아니면 1949년 이후에 점령하듯이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고 그게 국민당과 민진당인 겁니다. 자, 경제에서도 민진당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. 그래서 미국, 중국 무역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자, 이 기회를 활용을 해가지고 중국 의존 상태를 벗어나자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국민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죠. 그래서 이 한국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 중에 중국 관광객들을 내가 많이 끌어오겠다. 또 중국에 투자를 더 많이 받겠다. 뭐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2019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요. 이 한국위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. 이 그래프는 TVBS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, 대만의 여론조사 기관이 8월까지의 이 상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. 이 까만색 선이 차이잉웬 현재 총통이고 파란색 선은 한국위 시장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파란색이 위에 있죠. 즉 한국위 후보가 우세였음을 말해주는 겁니다. 특히 5월까지는 이 한국위 후보가 40% 수준이고 이 차이 총통은 20% 수준이었어요. 그러니까 한국위 후보가 압도적 우위였던 거죠. 그래서 한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5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한국위 시장에 대한 지지가 추락을 하고 차이 총통에 대한 지지가 급등을 했죠. 그 5월은 홍콩 사태가 본격화됐던 때입니다. 자, 요 새로운 이 그래프는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. 아까 것이 TVBS라고 하는 한 개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거는 5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. 여기에 주황색이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고 핑크색이 한 시장의 지지율입니다. 5월부터 8월까지는 둘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죠. 근데 9월부터는 한국위 지지율이 현격히 떨어지고요. 그래서 현재는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4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한국위는 20% 수준.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된 거죠. 이대로라면 차이잉웬 총통의 당선이 거의 확실합니다.
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대만인들의 양안 관계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.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, 대만인들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보다도 경제를 더 중시했습니다. 그럴 만도 한 것이 한국이나 홍콩, 싱가포르에 비해서 이 대만의 경제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이죠. 이 그래프는 대만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, 즉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주황색이 대만이고 파란색이 한국입니다.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이 한국보다 계속 높았어요. 한국이 2,000달러 수준일 때 대만은 3,000달러 되었거든요. 거의 50% 높았죠. 조금 지나가지고 한국이 1만 달러 수준일 때 대만은 12,000달러, 거의 20%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. 그런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 상황이 뒤집혔어요.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죠. 2003년 이후부터 한국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2019년 현재 한국이 3만 1,000달러인데 대만은 2만 5,000달러 수준입니다. 한국보다 오히려 20% 정도 더 낮은 거죠. 그러니까 대만인들이 이 경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도 하게 생겼어요. 이런 상태에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그들로서는 참 난감한 거죠. 왜냐하면 이 전체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40%를 차지하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25%예요. 근데 대만은 40%나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중국과 나빠지면 아주 치명타인 겁니다. 또 본토에서 일하는 대만인들이 40만이나 돼요. 대만의 인구가 2,300만 정도 될 테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시진핑이 고압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시진핑이 홍콩 사태를 다루는 것을 보면서 이 대만 사람들의 생각이 확 달라진 겁니다. 아, 중국과 가까이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, 이런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. 게다가 최근에 미국과 무역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어쩌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짙어져 가는 것이고, 그래서 중국에서 기대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다, 이런 생각도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대만인들의 이런 변화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. 양안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합니까? 아니면 주권이 중요합니까? 이걸 물어보는 조사를 계속했어요. 2013년의 조사 결과는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, 55%, 주권이 더 중요하다, 39% 이랬거든요. 그런데 2019년 조사에서는 이게 뒤집혔습니다.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다, 31, 주권이 더 중요하다, 58, 이렇게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. 대만인들이 눈앞의 돈보다는 독립과 주권을 택하게 된 거죠.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만의 청년들입니다. 그들의 태도가 크게 바뀐 거예요. 일자리가 없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, 하지만 중국에 종속되어 사는 것, 그래서 홍콩 같은 사태로 흘러가는 것, 이거는 더 문제다,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. 지금 추세대로라면 11일 이번 토요일 선거에서 차이 총통이 재선될 확률이 거의 확실합니다. 그리고 대만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? 우리나라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. 한국의 청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?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더욱더 원할까요? 아니면 경제를 위해서 중국에 좀 예속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할까요?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참 신경 쓸 것이 참 많아진 그런 세상입니다. 김정호의 경제TV, 오늘은 11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